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각 인수위원회가 처음으로 공식 기구의 자격으로 활동했는데요. 지자체별로 3주 안팎의 기간 동안 대부분 민선 8기의 청사진 구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약들을 더 세심하게 다듬었다고 합니다. 박광수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영록 2기의 전략을 가다듬었던 비전공약위원회 최종 전체회의. 3주간의 토론 과정에서 기존 공약 외에 신규 공약의 이름으로 새로운 과제들이 추가됐습니다. 우주과학발사체 테마파크 조성과 창업중심대학 유치는 새로운 핵심 공약의 범주로 확정됐고, 기존 공약들은 400여 개의 정책 과제로 다시 정리됐습니다. 광역 메가시티 구상은 그 중심을 남해안 남중권으로 맞추고 그림을 더 키웠습니다. 거기에 가장 상징적인 게 이제 우리 여수하고 직결되는 사업인데 해양 수도입니다. 해양 수도. 이제 경제는 서울이 수도고 행정은 세종시가 수도고 해양 환경으로는 남중권이 수도다. 출범 20일째 여수 인수위원회는 중간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이라는 시정 구호는 계속 유지하면서 새로운 도시의 비전으로 남해안 거점 도시를 내세웠습니다. 시정 방침은 5가지 범주. 소통과 인재 육성, 문화예술, 해양, 기후변화라는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당선인은 무엇보다 시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입니다. 그 경제적 규모나 어떤 구조는 광역시에 버금갑니다. 이걸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힘과제를 모아서 일단은 2년 6개월 동안 멍들어버린 우리 서민이 살려야 됩니다. 순천시장직 인수위원회도 42개 공약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공약 외에 시정의 주요 방향성에 대한 12가지 개선 요구를 정책 공고라는 이름으로 담아내 주목됩니다. 아파트 인허가 남발과 점심시간을 전후한 공무원들의 자리 비움 등 시민 눈높이에서 수렴된 생활 밀착형 개선 사항이라는 설명입니다. 민선 8기 때는 우리 순천시장을 좀 이렇게 좀 좋은 방향으로 좀 이끌어 달라는 그 권고를 하는 걸 저희가 정책 공고 문자 이름을 붙였습니다. 광양시와 고흥군도 각각 전체 공약을 5개 분과 115건, 6개 분과 108건으로 확장한 뒤 인수위를 종료했습니다. 각 지자체는 인수위에서 정리한 공약과 정책 제안을 다음 달 초까지 백서로 발간하고 일부 지역은 시민 설명회도 이어갈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광양시가 내일 출범하는 민선 8기의 구호를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정했습니다.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감동시대를 만들고 시민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입니다. 또 광양시는 시정 목표를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도시 광양으로 정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포용적 사회, 깨끗하고 안정적인 환경을 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합니다.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회는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의 정책통인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등도 참여했습니다. 김영록 지사가 반도체 특위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민선 8기 광주 전남 상생 1호 공약인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장마철을 맞아 집중호우가 내리는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은 한 차례 비가 내린 후 연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서 전남 최대 규모인 주암댐의 저수율이 25%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남 전역의 농업용수와 공업용수, 식수 등을 공급하는 순천 주암댐. 장마철에 접어들었지만 댐 주변 사면이 훤히 드러나 보일 정도로 수위가 낮습니다. 주암댐의 저수율은 예년의 64% 수준. 현재 주암댐의 저수율은 25% 수준으로 가뭄이 완전히 해소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아직까진 용수 공급의 차질은 없지만 마른 장마가 이어지면 수원 연계 등 본격적인 가뭄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암댐은 가뭄 간신 단계에 지금 진입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저수율이 조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강우가 내리는 것들은 전량 저류를 해서 댐 운영을 할 예정이고, 첫 장맛비가 내린 지 오늘로 8일째에 접어들었지만 같은 기간 180mm까지 내린 중부지방과 달리 전남 동부 지역 강우량은 평균 45mm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23일부터 그제까지 광양 59.7mm, 순천 47.5mm, 여수 42.4mm, 고흥 33.4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마의 경우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는 정체전선이 남부지방이 아닌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면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가 중부지방에 집중되고 있는 원인은 차고 건조한 공기와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는 부분이 중부지방에 주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심했던 물 부족 사태에 이어 마른 장마까지 찾아오면서 역대급 가뭄은 쉽게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공항과 제주를 오가는 항공편이 줄어듭니다. 제주항공은 현재 여수공항에서 하루 2편씩 운항하던 제주행 여객기를 다음 달부터는 하루 1편으로 운항을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1일 여수공항발 제주행 여객기는 제주항공 2편과 아시아나 2편 등 모두 4편이며 다음 달부터 제주항공 1편이 줄면서 이용객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가 무안공항에 취항한 항공사들에게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정기국제선은 최대 5천만 원이던 손실보상금을 1억 원으로, 국내선은 5천만 원으로 2배 늘렸고, 부정기 노선에도 국제선은 편당 200만 원, 국내선은 50만 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무안공항은 다음 달부터 베트남 다낭, 태국 방콕 정기 노선과 몽골 울란바토르, 베트남 달랏 등 5개 부정기 노선이 운항될 예정입니다.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 수요를 맞추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광주시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곳에 불과하고 사업과 관련해서는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3월 문을 연 공립유치원입니다. 이전에는 사립유치원이었는데 교육청에 매입돼 공립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놀이과정에 맞춰 놀이공간이 늘어났고 급식실도 넓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물론 학부모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고 국가 수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유아라든지 그다음 한부모 가정을 중점을 두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굉장히 호응도가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10월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매입형 유치원 개원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9년부터 광주시 교육청은 사립유치원을 사들여서 공립으로 바꾸는 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당초 목표는 22년 3월까지 매입형 유치원 5곳을 개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성사된 사례는 단 한 곳에 그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로 사업이 보류됐고 지난해에는 입단 잡음만 일다 아무런 소득 없이 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한 사립유치원이 신청 서류를 허위로 꾸며낸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시민단체는 문서를 위조한 유치원 관계자들과 이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교육청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고 장휘국 교육감에게는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수사 결과가 진전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 이렇게 사회적 논란이 더 커지기 전에 교육감이 입장을 밝히고 대시민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급기야 뇌물수수 논란까지 일었습니다. 해당 유치원 사업자가 지인을 통해 매입형 유치원 선정위원으로 있던 최영환 광주시 의원에게 수천만 원에 달하는 뇌물을 전했고 실제로 선정까지 됐던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시교육청은 전체 선정위원 11명 중 어느 한 명이 심사 과정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론 각종 논란 끝에 최종 전환은 잇따라 무산되면서 난감한 상황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광주시에서 이 사업이 삐거덕대는 사이 타 시도 중에선 매입형 유치원을 10곳 넘게 개원한 곳도 있습니다. 당초에 1차로 지금 추진했던 사업은 종료된 사업이고요. 금년에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지난 2019년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에선 공립유치원을 원하는 유아 중 절반 정도만 공립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공립유치원에 대한 수요가 점점 많아질 것으로 보고 관련 시설을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이다연입니다. 광주 연극계에서 성폭력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극단 관계자들이 배우들에게 성폭행을 일삼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빨간색 프라이드, 공중전화. 7년 동안 연극 배우 활동을 해온 여성이 성폭력을 당했던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일기장에 쓴 문구들입니다. 이 여성은 지난 2012년부터 2013년 7월까지 극단 관계자들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은 극단 대표, 연출가, 그리고 배우. 회식 자리에서 신체 부위를 더듬고 잠이 든 피해자를 깨워 강제 간음을 했다고 호소합니다. 대표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저를 허벅지를 만지고 게스트룸에서 자고 있던 저를 깨워서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그렇게 성폭행을 했어요. 대표와 연출을 맡고 있었던 가해자들은 좋은 배역을 주겠다며 회유를 반복했고 피해자들은 연극 배우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던 터라 당시엔 성폭력 사실을 폭로할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결국 피해자들은 정신적 충격으로 준비하던 공연을 모두 포기한 뒤 연극계를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원형 탈모, 무기력증 등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겪은 폭력을 이야기를 해야 하나? 그때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연극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기 힘들었는데 자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더라고요. 여성 단체 등으로 구성된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 연극계 성폭력 범죄가 사라질 수 있도록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시의 특징을 보면 연극계에 막 발을 들였던 20살이 갓 넘은 그런 사회 초년생들에 대한 범죄입니다. 주요 가해자로 지목된 연극 관계자는 성폭력 사실에 대해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고 피해자 측은 가해자들을 상습 강간, 강제 추행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식당과 편의점, 주유소 등에서 일하는 전남 지역 노동자 대부분이 법적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남 노동권익센터가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와 사용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교부가 의무화된 임금 명세서를 노동자는 38%가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고 사용자는 68%가 지급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노동자는 85%, 사용자는 92%가 준수하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농촌 인구 유입을 위해 농어촌 주택은 1가구 1주택 정책에서 예외로 두자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2주택 이상 소유자가 보유한 다른 농어촌 주택 등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중소기업이 위치한 지역에 취업이나 거주를 목적으로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자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차기 민주당 전남도당 위원장 자리를 놓고 재선의 신정훈 의원과 초선의 윤재갑 의원의 경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정훈 의원은 지난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김승남 의원에게 양보했으며 윤재갑 의원은 재선 이상은 중앙에서 활동하라며 경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은 합의에 의한 추대 방식을 선호하고 있지만 윤재갑 의원의 출마 의지가 강해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천 공원들에 설치된 물놀이 시설들이 2년 만에 다시 운영됩니다. 순천시는 조례호수공원 음악분수와 동천 바닥분수 등 도시공원 물놀이 시설 11곳에 대해 시설 점검을 마치고 내일부터 9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